1년 전에 사업하는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돼서 급전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였기 때문에 적금까지 깨면서 돈을 빌려줬고 친구가 수급이 되는 12월경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후로 돈도 갚지 않고 있고 연락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는 분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친구의 이름과 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어디서 이제 지급명령 신청하면 그래도 비교적 간결하게 끝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들으신 것 같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네라고 하셔서 저희에게 이제 혹시나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장 좀 가까운 뭐 가족관계라든지 이렇게 친한 친구 사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금전적인 거를 빌릴 수 있는 게 이제 지금같이 소액일 경우에 가까운 지인한테 이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리고 네. 가족들한테 빌리게 되는데 그걸 제때 이제 갚아야 되는데 제때 못 갚아가지고 이제 그쵸. 형제 간에도 의리가 상하고 이제 지인들 사이에도 단절되는 현상이 사실상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언제까지 좀 반드시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갚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도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걸 이제 어디서 듣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긴 했지만 보통은 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될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예, 이제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과 그다음 형사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세 가지로 또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상담하시는 분처럼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지급 명령 신청 절차를 통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데 본안 소송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알고 있었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지급 명령이나 소송이 좀 부담스러워서 조정 신청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도 있는데요. 형사 절차는 지금까지처럼 내가 이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당시에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차용 사기 아니냐. 차용 사기로 해서 고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만약에 돈을 빌렸을 용도가 나 이거 전세금 보태일 건데 돈을 빌렸는데 사실상 전세금을 쓰지 않고 자기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사기로 이렇게 형사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예, 지급 명령 신청은 이제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급을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돈입니다. 돈 얼마를 상대방이 나한테 주세요. 지급을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명도소송, 아파트 명도소송, 세입자가 월세를 안 냅니다. 그럴 경우 월세를 안 낸다고 해서 그 부동산을 나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할 경우 이 부동산 명도 소송은 지급명령 신청이 안 됩니다. 또 돈을 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해주세요. 이혼을 해달라는 명령 신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그 증거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고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발급해 준 다음에 그거를 상대방한테 채무자한테 송달해 주는데요. 세무자가 보고서 이 결정문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의를 제기하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돼서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좀 모르다 보니까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그럼 알 수 있는 뭐 절차가 있을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예, 지금은 이제 상담자분께서 이름하고 주소를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이 주소가 채무자가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을 했던 그 주소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했던 주민등록이 아니었던 주소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한 번도 등록되지 않은 자기가 그냥 실제 그냥 주소지, 그냥 가짜 주소지나 실제 주소지나 주민등록 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발송했는데 안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 주민번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주민등록된 주소로 보냈는데 만약에 다시 보정 명령 왔다. 그럼 그 주소만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소가 주민등록이 된 적이 있냐 없냐에 달라지는데 이 된 적이 있으면은 나중에 보정 명령 통해서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이 된 주소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급 명령 신청으로 안 되고 소로 본안 소송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를 통신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따로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을 위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민번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선 지급명 신청해보고요. 만약 그 사람 주소지가 아니다, 주민등록된 주소지가 아닐 경우에는 본안 소송으로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사실조회 아니면 금융거래조회, 그다음에 통신조회 이런 통신조회를 통해서 주민번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후에 그 파악한 주민번호로 법원에 다시 이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보정명령 요청을 한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밟으시면 됩니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